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고 있는 차트가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좀 그림이 지저분하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큰 시각에서 보는 차원에서 일단 멀리서 그림을 한번 보고요. 뭐 이렇게 데드라고 써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살표 올라갔다는 표시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2.34, 3.15 뭐 이런 표시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2,340만 원, 3,150만 원 이런 숫자들을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제 크게 봐서 앞에 거는 뭐 다 아시니까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죠. 이 부분에서 P1, P2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옛날에 표시하기를 S2로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 보면 이 P1하고 요 P2 그래서 이제 P1 패턴이 붕괴되는 과정.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P2가 이제 침범 당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음은 하단에 지지를 실패하고 쭉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 흐름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알트코인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가 돼야 내가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입하고 싶은 가격이 좀 자기가 싼 위치에서 들어가는가 아니면 너무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비트코인 흐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그림은 여기 아마 이제 3.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700만 원 그 이하 그림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려서 생략을 하고 그 윗부분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 뒷부분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나중에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봉상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일 정도 계속 하락 흐름이죠. 그래서 뭐 7일 정도 내지는 내일까지, 그 다음에 뭐 9일 정도, 그 다음에 13일 정도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 보통 한 13일이면 끝나는데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하락이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3,000달러 부분이 또 글자가 사라지긴 했는데 여기 있네요.
$23,000 부분 아래로는 내려가기 좀 힘들지 않냐. 뭐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3,000가 왜 밑으로 내려가기 힘드냐,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흐름을 예상한 거에 불과해서 뭐 이렇게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라인은 26,500달러, 요선 26,300에서 26,600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3,72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단하락 요거 합쳐서 여기 그러니까 P1과 P2 사이가 이제 2단 하락 과정, 지금 현재 이제 3단째 하락이 들어가 있고, 반등하고 뭐 떨어지면은 대략 1차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세세하게 그려야 되겠지만, 터닝해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한 번 더 내려가느냐, 26,000달러 이 밑으로 내려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는 26,500까지는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되겠죠. 화면을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뭐 특별하게 아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바닥이다 이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6시간 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6시간 차트인데요. 6시간 중에서도 이제 이 봉 개수로 보면 아마 17개가 맞을 겁니다. 20개가 나오나요? 다시 지우고, 하락으로부터 21개가 되네요. 21개. 그리고 본격적으로 떨어진 걸로 치면은 17개인가? 18개 내지 17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목적으로는 의미 있는 숫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하락 일수로 치면은 오늘이 아마 33일 플러스 9일, 그래서 42일째 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는, 다시 일봉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큰 의미를 찾기 힘든데, 이제 앞에 보면 이제 33일, 33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3일 플러스 9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수로는 이 9일 플러스 이제 앞으로 또 9일, 이 범위 내에서는 큰 가격의 의미가, 변동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참 중요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시간으로 돌아가면
6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부분 6시간 차트를 놓고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렴하고 다시 떨어진다고 했고, 여기도 이제 수렴을 그렸다가 떨어진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약간씩 그림을 좀 가다듬고 있죠. 하나 둘씩.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차 하락하고 수렴하고 다시 하락 과정을 밟고 있죠. 크게 보면 1단, 2단, 이제 3단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아직 저점은 확장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네 번째 파동이 들어오고 끝으로 이제 하나 정도는 더 남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시는 뭐냐면은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양봉이 나타나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에 말하자면 이제 가격 높게 사서 들어간 지점들인데 이렇게 암벽으로 변하겠죠. 매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양봉은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통 3개 내지 5개가 나타나면, 3개 이상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론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뭐 다른 어떤 그 선행 지표들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사이 되는지는 이제 파동론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추론하는 방법,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뭐 코인 시장에 적용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가치는 전부 다 제로다. 뭐 회계학적인 어떤 측정 도구가 없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매매를 떠나서 가격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면 저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엘리어트나 아니면 시간론을 따져가지고서는 저점을 추측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리스크는 있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신에 이제 저점을 잘 맞췄을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리스크가 좀 있다. 반대로 만약에 가정을 해서 1, 2, 3, 4, 5 찍고 반등하고 쌍바닥 치고 돌아간다. 음벽을 돌파를 한다. 매물 이제 돌파 방식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다 흘려보내겠죠, 매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부자 아니면 프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암벽을 돌파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암벽 밑을 빡빡 기다가가 올라가는 방법, 수렴을 통해서. 아니면 이 암벽을 앞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암벽과 마지막 암벽과 매물대하고 마주 보다가 그냥 가로질러 가죠. 가로질러 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터닝하는 방법. 좋은 거는 어느 게 더 좋으냐, 주가가 아무래도 가로질러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패턴이 더 좋은 그림이죠. 밑에서 빡빡 기는 거는 참 불안한 어떤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물뼈가 아래서 이렇게 기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암벽을 뚫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계속 수렴했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사지는 않고 암벽을 올라타고 지지를 받았을 때 매매를 하죠.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은 주로 이제 시간을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쭉 훑어보다가 이제 타이밍을 찾아서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매매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식은 뭐 여기서 떨어지든 한번 사보고 매매하고 나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왔다가 또 매매해보고 뭐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 두 가지 방법을 뒤섞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있다. 투자의 방식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26,500 이 정도는 이제 지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에서는 이제 반등이 약하면은 찍고 여기서 반등 그리고 확인 매매 요거는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수렴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동그라미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 내려오는 도중에 동그라미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양봉 그런 이제 관찰하는 차원이죠. 도대체 이 내려오는데 관심이나 있나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건 약간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관심이 있고 이제 관심이 있죠.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완성된 건 아니죠. 패턴상에서. 그래서 이런 양봉이 출현하는 모습이 음봉이 나왔다가 또 밑으로 해서 양봉이 나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이 한 3개 정도 이상이 나오면 여기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상승이라고 꼭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반등 차원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없이 또 양봉이 하나로 끝이고 음봉 뭐 십자봉 뭐 줄 서다가 그러면 이제 아직은 매수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뭐 코인을 가진 사람들만 답답하죠.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 가진 사람들 마음이죠. 더 내려갈 것 같아. 뭐 나 2만 달러에 살 거야. 2만 3천 달러에 살 거야. 이러면은 뭐 매수세가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는 선도 세력이 필요한데 이 선도 세력은 뭐 다른 건 조작을 못해도 가격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저점에 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매물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수익률은 작을 수 있다. 왜냐면 조금 확인하고 사야 되니까 가격이 좀 높겠죠. 매수 단가가. 반면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칼날을 잡을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심하죠. 매수를 했을 때. 그런 반면에 저점에 잡으면 수익률은 이제 극대화되는. 그래서 좀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현금을 분할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투자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화의 일수에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아닌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게 터닝이 되려면 항상 얘기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받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반등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시장을 알 수는 없는데 반등이 들어올 만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들어와서 다시 얻어맞으면은 현재 이제 저점 위치를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깨지면은 아마 26,500 뭐 아마 좀 세면 아마 28,200 정도의 달러 대략 26,000에서 28,000 달러 범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의미 있는 선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주로 많이 썼던 게 최근에 쓴 글이 아니죠. 4월 달에도 썼고 항상 이 코스피 선물과 나스닥 선물을 전망할 때 올해는 좋지 않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315, 16선을 한번 보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최근에 더 전망을 낮춰가지고 참 그런 숫자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300 이하 280
43인가 4, 5 이 선도 볼 수가 있죠. 잘하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주식시장에는 한번 하락을 하면 100포인트, 150포인트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올해 들어서 전망할 때는 한 1600, 700 이 정도 봤었는데 뭐 잘못하면 이제 만선도 깨질 수 있죠. 근데 당장 뭐 아직은 그 부분은 뭐 12,000은 뭐 지키고 있으니까 12,000이 깨지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원래 간단하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 얘기도 뭐 들리는 거는 80% 손실이다, 90% 손실이다 뭐 이런 상태라서 아 이게 방송을 하는 게 지금 적절한가? 뭐 어차피 방송을 해도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기분도 이제 주변의 기분들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방송을 안 하고 쉰다고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P2까지 깨졌죠. 장중에 깨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깨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멘트는 해야 되고 그 밑에는 일단은 보지 말자. 밑에 아래 그리면 P2 밑으로는 그랬는데 실제 어제 이제 자기 전인가요? 트위터 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위아래로 출렁거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4.07 이하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문이 열렸는데 일단 틀어는 막았어요. 일단 급한 대로 틀어는 막았는데 이제 그동안 쭉 그 속에서 등장하는 그 부분 관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사장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매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VW 라인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전환선 기준선의 기준선 표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얘가 더 내려오죠. 앞에 이제 지나가는 숫자들이 크고 앞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계속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500짜리가 한 4,300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환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의 현재 대충 찍어보면은 4,300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이격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면은 이제 양봉이 하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3, 4, 5 이런 식의 스텝을 밟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제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매수 주력 부대가 출격해야 되지 않느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밑에도 있긴 있지만 이건 생각 안 하고 거의 쌍바닥 수준에서 사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1시간 그 차트로 가보죠. 거래가 조금 이제 1차 거래가 들어온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그래서
뭐 당장은 저가 이게 바닥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보면 1, 2, 3, 4, 5, 그 다음에 2 맞추고 1 쭉 해서 2 또는 3, 아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이제 3이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3, 1, 3, 2, 3, 3 정도. 그래서 내려가서 3, 4, 3, 5. 뭐 여기서 3 맞추고 4, 5. 그러면 터닝.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간단히 눈대중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1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밀조밀하죠. 봉의 개수가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박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박스를 만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떨어질 때 이런 박스 무더기가 한 3개 정도 생기면 여기도 무더기 생기고 여기도 무더기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일단 하락은 저지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상승되는 가격, 상단의 가격 4,140만원을 넘어가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 못 넘어가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출렁출렁거리다가 한 번 더 다운 시켜놓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관전 포인트죠. 그 다음에 대략 이런 식으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가격으로 가면은 한 3,800만원 정도 되겠죠. 3,800만원 정도.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3,700, 3,650, 뭐 이런 식의 큰 그림이 잡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뭐 저항이 되겠죠. 저항.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은 약간씩 낮아요. 앞에 매물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먼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선을 그리는 건 조정해서 이제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얘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여기 저항이니까 표시하고, 올라갔을 때 가정은 이렇고 힘들다라면 부딪혀서 쌍바닥으로 그려놓으면 이제 그림 간단히 완성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손을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급락 부분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될 부분이니까 요 감안해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박스와 박스 요 사이에 이제 선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통로가 되죠. 올라갈 수 있는 통로, 내려와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통로, 다시 무슨 게임하는 거 같죠. 이렇게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섰다가 올라갔다가 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게 여백에다가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선으로만 연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고 깨지는데, 박스로 치면은 뭐 암벽도 박스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통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쓱 해서 올라가는 통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이 결국에는 선으로 나중에 표시는 하지만은 가격 선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물론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도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만 전담으로 매도를 칠 거라면 비트코인만 매매해도 유용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 전문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알트코인 매수 진입 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표 안에서 버벅거리고 있을 때 저점 잡아서 들어가면 알트는 여기서 여기선 표시가 안 나지만요, 비트코인에서는 여기서 꽤 많은 그 수익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하락했을 때 이 비트가 멈추면 알트들이 급락하면서 급반등이 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다른 구간에서는 그렇게 급반등이 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하락에 대해서 이 뒷그림이 없었으니까 반등하겠지 이런 건데, 이제 뒤에서 반등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어서 이제 반등 폭이 작죠. 이게 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가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지, 이제 끝났구나 하락이. 그래서 이제 베팅이 들어오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하락에서는 아직 뒷부분이 없으니까 잘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급반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매수 타점이죠. 이 P2도 사실은 매수 타점이긴 해요. P2를 깨지고 내렸을 때. 그럼 이 동그라미 부분들도 다 그런 의미죠. 왜 제가 저기서 수렴 과정에서 왜 반등이 들어오는가? 알트가 그러니까 비트를 보고 비트가 움직이니까 사가지고 단기 차익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지점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범위면은 좀 비싸고 어느 범위면은 좀 살만한가, 이 흐름을 알아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비트코인의 예상되는 저점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알트코인 자기가 관심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 가격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가격 평가를 좀 해놓은 것들이 좀 있죠. 라이트코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꽤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주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한번 분석하고 나면은 그게 분석이 가격 평가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하니까 평가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가격이 코인의 기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코인의 기준 가격을 쓸 때 하루 유효, 이틀 유효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동을 하니까 다른 시간에서 평가를 하거나 기준 단가를 잡을 땐 또 단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간혹은 이제 기준 단가를 이제 적어주면 2, 3일 전에 적어준 단가를 기억하고 그거보다 싸니까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격은 이제 기준 가격이든지 가격 평가선이라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근데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는 보통 일주일 이상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큰 변동이 없는데, 당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정할 때는 그것은 하루 이틀이 어차피 단기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의 가격이니까, 예를 들면은 코난이라든지 AI 워크라든지 두세 번에 매매할 기회가 충분히 많았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2, 3일의 유효기간에 불과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그걸 써먹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변하고 가격이 변하면은 기준 가격도 변한다. 이유는 가격이라는 거는 X축하고 Y축이 만나서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제 1대1 대응인데, 그 대응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시간에 의해서 대응이 되거든요. 가액과 시간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X축, Y축인데 뭐 다른 요인들도 있긴 있죠. 하지만은 이제 좌표로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나는 거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인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가액이다.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표시를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논할 때 엘리어트나 일목산인이나 둘 다 기본적으로 자연론의 바탕을 두고 있죠. 두 사람 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동양적으로 시간론에 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서는 선행 후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배열했는데, 그런 숫자로 대표적인 게 이제 9라는 숫자를 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가액을 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파동론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의 모습이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격의 움직임이 파동과 같아서 비슷해서 파동론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 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X축의 높이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액의 높이 플러스 힘, 그것을 이제 재단해 가지고 컬렉티브 파동하고 임펄스 파동을 설명하는데, 보통 이 사람도 재밌는 거는 구성은 8개가 한 세트인데 다음 스타트가 9번째 숫자죠. 그래서 뭐 8로 보든 9로 보든 비슷비슷합니다. 시간론에서는 그 8, 9라는 게 사실은 시간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봉의 개수가 쌓이면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가 말하는 디멘전 차원은 파동의 크기, 키높이의 차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목에서는 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디멘전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귀찮아서 이제 그쪽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일정한 룰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 검증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한 거, X축의 가격에 대한 어떤 디멘전은 파동의 디멘전이 아니고, 엘리어트는 파동으로 설명을 했죠. 세트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가격론에서는 그냥 단순 가격만 놓고 일종의 디멘전을 차원을 논하는 거라서 약간은 다르죠, 가격론이.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론적인 베이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엘리어트나 파동론이나 일목을 이제 이렇게 접목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알려진 이론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하긴 하는데, 파동론에 뭐 이렇게 집중을 한다든지 그 카운터, 웨이브 카운터에 뭐 신경을 집중한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가격 레벨 위주로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보고 시간적으로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카운터 안 하는 건 아니죠. 아주 큰 흐름의 카운트는 해요. 그래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격론, 패턴,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엘리어트 파동론, 그 다음에 이제 일머,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시각을 정리해서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이 화면도 사실은 트위터에서 이제 뵙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라는 데가 이제 너무나 이제 생소하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지 뭐 나중에 그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은 연습 삼아 이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별로 없는데 상당히 또 이제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면 가격이 싸냐, 그래서 어느 정도면 진입을 하면 되겠냐, 그리고 뭐 혹시 뭐 $10,000, $17,000가 아니야,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 근데 그 근거가 이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큰 흐름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오래 전에 우리가 아니라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써왔던 뭐 그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지금은 시간 보이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일봉에서 보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 요쯤 와 있나요?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최악일 텐데 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최악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트위터에 보면은 이제 그 장기 파동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큰 네모 박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화면이 네, 잘 안 보이는 잠깐요. 음, 예, 화면이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별일이 아닌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오지도 않았고 온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수정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위에 상단으로.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하나 A, B, C 이거 X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A, B, C 해서 이제 W로 볼 수도 있겠죠. W, X, Y에서 이제 콤보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세부 카운트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그림 차원에서 얘기니까 그래서 이 큰 흐름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똑같아요. 저기 그 라이트코인 설명드릴 때 위치. 다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여기서 타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런 이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별로 뉴스는 중시 안 하고 기본적 분석도 잘 보지는 않지만 그걸 다 감안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격 측면에서 이렇게 추론해서 항상 차트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가격이 제일 솔직하죠. 뭐 나는 널 사랑해 뭐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1,000원도 안 주는데 덜 사랑해도 매일매일 뭐 200원 300원 주면 일단 그게 증거가 아닐까요. 쓸데없는 여담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쭉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이고 예. 이건 뭐 힘을 쓰니까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제 버벅거리는데 이 부분도 요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상향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는 그려놓고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캡처를 떠나서 이제 깨끗하게 캡처를 하시려면 이렇게 아니면 뭐 트위터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큰 흐름을 알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 어디서 들어가야지 그리고 블라인드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네 생각하고 달라 뭐 17,000이 저점 같아 뭐 25,000달러가 저점 같아 뭐 이러면은 이제 본인 의견하고 제 의견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가장 적절한 가격에 진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생뚱맞고 너무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서 좀 고생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 비트코인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나중에는 이제 이 장면이 재밌는 장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지만 이런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그 글에서 나오는 한국관 이거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글을 보시면은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길은 신장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쯤에 와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데 이유는 뭐냐? 이 P1, P2를 지나서 P2가 이제 깨지면서부터 한국관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 같은 거죠. 여기서 돌아가면 제일 좋죠. 여기 시뻘겋게 표시돼 있게. 예. 이거 못 지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26,000에서 23,000달러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글쎄요 모르죠. 장담은 못 하는데 이러면 돈 진짜 빌리러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일단은 거기는 너무 지금도 뭐 89, 80%, 90% 깨졌다고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조금 소프트하게 생각하면 요 정도 26,000 그 다음에 28,000 개인적인 필로 봤을 때 그리는 거는 이건 개인적인 필로 그려놓은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게 벌써 50분 가까이 되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